한국은 좁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코노미 집터뷰! 오늘은 역시 세금이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해요. 스케일 커요. 법인 이야기입니다. 법인.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려요. 솔솔 들려오는데 근데 이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하죠? 마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무 마법사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 모시고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금 효과 그 허와 실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이 책 좋은 책이야? 너무 좋지. 누가 썼는데? 원종훈. 낯설어. 절세책. 네. 교보문고에 가서 절세책 주세요. 그러면 이걸 줄 겁니다. 다른 절세책 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주황색 주세요. 주황색.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줄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이 좋으냐, 법인이 좋으냐, 뭐 사실 선택의 폭이 다를 수가 있고, 네. 주택을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게 좋으냐,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게 좋으냐도 역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이긴 한데, 오케이.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판단할 때 세금을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개인만 보고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개인만 보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주택, 그거를 임대를 하거나 이걸 매각을 하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세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 명의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판단 기준은 세금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네. 사실 법인의 진짜 장점이 있어요. 법인의 진짜 장점은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적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두 개밖에 없어요. 내 돈과 다른 사람 돈, 즉 빌리는 거. 그렇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 두 개밖에 없죠. 빌리는 거. 그런데 법인은 내 돈과 빌리는 것과 그 다음에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법인의 장점입니다. 어허. 그 다음에 진짜 장점인데 이게 저는 개인으로 구입할지 법인으로 구입할지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인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놓은 잉여금으로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재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10에서 20%의 법인세만 내고 거의 다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다 하더라도 4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낸 나머지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투자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외형을 확대시킬 적에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적에도 법인 괜찮아요. 다만 일회성으로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한다? 반대. 우발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일회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전제로 해서 법인으로 바꾼다? 반대. 대신 내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 매각한 다음에 재투자하고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또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사업 외형을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주택 매매업으로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업으로서 어떤 그 법인의 규모를 확장을 시킨다.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영속기업으로서 회사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법인. 하지만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단수 이거 세금 많이 나와. 이거 엑시트하고 그냥 나는 끝낼 거야. 절대 법인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 투자 목적, 단순 매각 목적의 일회성 세금을 줄일 목적의 법인 선택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났나? 우리 다 끝났나 이제? 그만한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내면 돼요? 이거 끝났네. 책 속의 절반하고 한 질문 문답 한 번 하고 끝? 그러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실 법인은 내가 그 회사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내 회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그 실체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명의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일부를 법인 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주택의 숫자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주택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비과세도 될 수도 있고 중과세도 피할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한다라는 것은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명의를 개인 간에 분산하는 것과 그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명의를 분산해 놨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건 팩트죠. 오케이. 하지만 그 세금 효과를 명확하게 보려면 개인도 세금을 혜택이 받다면 법인이 구입한 이 주택,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주택 때문에 법인에는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주택을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면 법인도 세무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법인이 세무적으로 유리해요. 어. 인정. 공감. 인정. 실제로 법인세 세율은 사실 10%에서부터 많게는 25%까지 적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세율은 사실 10%와 20% 구간 사이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세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법인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인 명의라 하건 법인 명의라 하건 최종 종착역은 개인이 그걸 가져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자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은 건 맞지만 그거를 개인으로 바꾸는 과정. 이 법인으로 개인으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내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대표이사로 급여로 가져가거나 그렇죠. 안 그러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 나머지를 배당으로 받거나 그렇죠. 이 절차까지 거쳐야 완벽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급여를 받거나 그다음에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종합소득세가 6%에서부터 42%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이거를 매각하고 다시 그 남은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까지 전부 다 맞춰야 세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분석이 모두 카운팅을 해야죠.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을 매각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세 아까 제가 10에서 20%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법인이 주택을 매각하면 법인세율이 올라갑니다. 이거 많이 놓치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각해서 남는 이익이 발생을 하면 법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해서 10에서 20%의 법인 누진세를 곱해서 법인세를 계산해요. 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주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별도로 10%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율이 10%에서부터 20%가 아니라 20%에서 30%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할 적에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매각한 남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의 종류와 불문하고 결국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세율이 10%에서 20% 구간이 아니라 20% 30% 구간으로 과세가 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급여나 배당 회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장수 기업이어도 그렇죠. 장비 보유 특별 공제가 없다. 네. 충격적입니다. 법인세 세율은 낮지만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매각을 할 때 10%를 추가해서 과세하지 않는 유형의 어떤 주택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법인이 주택을 매각을 할 적에 사실 우리 법인세법에서의 주택에 대한 입장은 주택은 비사업용 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10%를 더 내는, 즉 중과 제도하고 유사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도 주택을 사업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택 제공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법인도 사실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10%를 추가로 내지 않고 그냥 일반 법인세율로 끝내요. 그러니까 법인도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하지 않고 일반 법인세로 끝내는 주택이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건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 철저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직원들의 사택 제공용으로 이 제공되는 주택은 주주가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주인 임원도 살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주주가 아닌 순수 임직원. 순수 이제 우리 어떤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택 제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택 제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 목적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핑계 대고 편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1, 2년 막 이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사택 제공용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도 10% 법인세를 추가해서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적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인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요건도 같이 따라가는데 임대를 개시할 당시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고 임대주택 등록해야만 가능해요. 수도권 내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야 된다는 요건이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철저하게 갖춰 있는 사업 목적의 주택과 우리 사택 제공용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법인도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이제 매각하는 경우에 10%를 추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네. 여전히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종부세도 따로 계산하니까 그래도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 아까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법인도 10에서 20%의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10%를 추가로 낸다고 했으니까 사실 법인세는 거의 30%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만 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당으로 다시 한번 과세가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법인이 100을 벌었어요. 30을 법인세를 내고 이 70을 나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럼 그 70에 대해서 다시 종합소득세가 6에서부터 42%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고려하면 과연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는 다 상황별로 따져봐야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법인이 유리하다,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만 없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와, 진짜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절세 목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분산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그렇지. 이런 교훈을 또 오늘 우리가 get it, 예. let's get it 한 시간이었다. 예. Yes. Peace. Yes.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원정훈 마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